공통 과목 다 보고 오셨나요? 이제 앞에 내용 그냥 다 생략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 단원이고요. 우리 주요 문항 28번, 29번, 30번 이렇게 세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 2, 3, 4, 5 숫자가 5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걔네들을 일렬로 나열해서 총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이게 전체니까 우리 전체 경우수는 그냥 바로 적을 수 있겠다. 그죠? 전체 경우수 얼마야? 5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거고 그럼 5C4에 그죠? 다시 그걸 4개를 나열할 거니까 4팩 그냥 5P4 해도 되고요. 5C4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택한 요 전체 경우 중에서 택했대. 뭐를? 5의 배수가 택하는 경우 혹은 3,500 이상 택하는 경우 그리고 걔네들을 나눴을 때 전체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얘를 A 사건이라고 하고 얘를 B 사건이라고 한다면 A 사건 또는이니까 더해주고요. 덧셈 법칙. 그 다음에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A 교 B 요만큼의 확률을 우리가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경우 각각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A 사건부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인데 그럼 이게 어떤 형태냐면 5의 배수가 되려면 총 4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가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0이어도 가능한데 문제에서 0이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5인 경우로 살펴보면 되겠다. 괜찮니? 자, 그랬을 때 여기 아무 숫자나 들어와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아직 5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몇 개의 숫자? 4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 아직 안 뽑았잖아. 그러니까 뽑는 것부터 먼저 하자. 5는 무조건 뽑아야 돼. 그치? 그러면 5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1, 2, 3, 4 중에서 총 몇 개의 숫자? 그쵸? 3개의 숫자를 뽑아야 되니까 4, C, 3.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랑 2랑 3이라는 숫자가 뽑혔다고 해보자. 얘네들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상관없죠? 몇 팩? 그렇죠. 3팩. 얼마? 24. 괜찮니?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B 사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아직 확률은 안 구했어. 경우의 수만 내가 구해놨어. 자, B 사건 같은 경우에는 3,500 이상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3,50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다. 어떤 케이스? 당연히 앞자리가 2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앞자리가 3이고 그럼 뒷자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보다 작아지면 무조건 작은 거니까. 근데 요 두 개는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 아무거나 오더라도 0,0보다는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는 경우.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에 4가 온다면 여기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요 경우나 세 번째 5가 와도 사실 상관없죠. 아무거나 와도 무조건 3,500보다는 다 큽니다. 그래서 요 경우들을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줄 건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 5는 반드시 뽑아야 되고요. 1, 2, 4 중에서 일단 2개를 먼저 뽑아야 되니까 3, C, 2.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 2가 왔다고 해봅시다. 얘네들이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상관없더라. 몇 팩? 2팩. 얼마? 6. 자, 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4는 여기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1, 2, 3, 5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겠다. 그쵸? 4, C, 3. 예를 들어 1, 2, 3이 왔다고 해보자. 얘네들 배열 아무렇게나 해도 어차피 3,500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몇 팩? 3팩. 근데 요 경우는 어차피 요 경우나 똑같지. 4C3 곱하기 3팩. 얘가 얼마다? 24. 얘가 얼마다? 24. 자,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A 사건과 B 사건의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A 교 B, 다시 말해 둘이 겹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중복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A 교 B인 경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A 교 B.
다시 말해서 5의 배수이면서 3,500보다는 커야 돼. 근데 우리가 이미 3,500보다 큰 경우로 이미 케이스를 분류해놨잖아. 그치? 근데 5의 배수가 돼야 되네? 그러면 끝에가 무조건 5가 와야 되죠. 그러면 앞에 5를 쓸 수 있어, 없어? 5라는 숫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5가 쓰였어, 앞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도 앞에 5가 쓰였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밖에 없더라. 그죠? 그러니 4가 여기 와야 되고 요 두 개는 아무거나 오면 3,500보다 무조건 크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될 거다. 괜찮죠? 따라서 두 개의 숫자는 반드시 픽스가 돼야 되고요. 1, 2, 3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얼마? 3, C, 2. 뽑았는데 두 개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되니까 200. 그죠? 그러니까 얼마? 6. 자, 그래서 우리는 A 사건, B 사건은 더해주고 마지막 A 교비는 빼주면 되니까 마지막 다 계산해 봅시다. 24. 총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6 빼지는 거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 경우수가 아까 얼마였지? 5C4 곱하기 4팩이니까 5 곱하기 4팩이네요. 그죠?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더라. 계산. 4팩이 얼마야? 24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결국 5분의 3 나옵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경우만 제대로 딱 나누어 준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리고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어서 주관식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9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합 x가 1,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조건 가랑 조건 나를 만족시킨대. 당연히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조건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1이 제일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살피시고 그 다음 3, 5 순으로 살피시고 2, 4는 아예 안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계산만 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1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봐주셔야 된다. 조건이 제일 많이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나타내보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 1, 2, 3, 4, 5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똑같이 집합 x에서 집합 x. 자, 그러면 조건 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1이 만약에 1로 간다면 1이 1로 가니까 다시 합성함수가 되면서 F1이 되고요. 그럼 F1은 다시 1로 가니까 4로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1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더라. 괜찮지? 그러니 1은 1로 갈 수 없으니 1이 2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1이 2로 가면 다시 F2는 4고요. 그러면 2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4로 간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바로 고정이 돼버리네요. 이거 이해돼? 자, 그런데 1이 2로만 갈 수 있나? 아니, 3으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고 5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2, 3, 4, 5로 가는 경우도 다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나머지는 조금 대강 그릴게요. 1, 2, 3, 4, 5가 있으면 똑같이 1, 2, 3, 4, 5 1이 이번엔 3으로 가는 경우 3으로 간다면 F3이 4가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똑같이 1, 2, 3, 4, 5 1, 2, 3, 4, 5 1이 만약에 4로 간다면 결국 4가 누구로 가야 돼? 4로 가야 되겠죠? 그치? 조건 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1, 2, 3, 4, 5 1, 2, 3, 4, 5 집합 X는 그냥 생략했어. 1이 누구한테? 5로 간다면 5는 누구한테로 가야 된다? 4로 가야 된다? 왜? 조건 가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4가지를 구별을 해놨는데 조건 나를 한번 읽어보면 F1, F3, F5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일단 중복조합이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F5가 일단 F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 경우 한번 살펴볼까? 맨 마지막 경우 F5는 누구한테 가요? 4한테 가요. F1은 누구한테 가요?
5한테 가요? 이미 역전이 됐죠. 뒤집어졌지. 따라서 얘는 조건 나를 만족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생략해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크게 1개, 2개, 3개 이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야. 괜찮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1을 이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 정해주면 돼? 3과 5 정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3과 5를 내가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건데 보세요. 1이 2한테 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 중복조합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 F3과 F, 다시 말해 3과 5의 함수값이 F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다시 말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 3, 4, 5. 요 4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조합을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으면 돼? 그렇죠. 2개를 뽑으면 됩니다. 2개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3이랑 5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1, 2, 3, 5는 다 정해졌으니까 누구만 마지막으로 정하면 돼? 4만 마지막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4는 아무런 조건이 걸려있지 않지. 그러니까 5가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건 그냥 바로 계산을 해볼게. 얘가 5C이니까 5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 아니야?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자. 자, 3과 1, 3 이미 여기선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만 정하면 돼? 그 다음 조건 걸려있는 게 5만 걸려있죠? 그럼 이 5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F5 값이 결국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 2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2개 중에서 1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가 되겠다. 2C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지.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남았어? 2랑 4 남았는데 2랑 4는 애초에 아무런 조건이 걸려있지 않으니 아무한테나 가도 상관없다. 5의 제곱 2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5니까 50 이렇게 된다. 자, 요거 볼게요. 자, 3, 5 요거 결정해줘야 된다고 했었어. 1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 3, 5 결정해보자.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 요거 2개. 다시 말해 2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뽑는 경우고요. 아직 안 뽑은 애 누구 있어? 2 하나밖에 없네. 2는 아무한테나 다 가도 되니까 5가지. 그러면 3C2 3 곱하기 5 얼마? 15. 따라서 다 더해주면 전체 경우는 115가지. 이렇게 됩니다. 조건을 나눌 때 가장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애들부터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분류한다면 경우 나누기는 굉장히 쉬울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개수 중에서 중복조합을 쓰는 문제들, 순열을 쓰는 문제들, 뭐 중복 순열을 쓰는 문제들 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거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이어서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는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특히나 중복 조합 문제라는 걸 알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요 식을 어떤 식으로 상황을 변환해서 해석할지가 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주머니 1에서부터 12까지의 공이 들어있대요. 그 상황에서 내가 3개를 동시에 꺼냈대. 오케이? 자, 3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작은 순서대로 A, B, C라고 하재요. 순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뽑은 순서대로 A, B, C가 아니라 뽑아 놓고 나서 가장 작은 숫자를 A, 그 다음 중간 숫자를 B, 그 다음 제일 큰 숫자를 C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여기에 대소 비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B-A가 5 이상일 때 C-A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 무슨 확률이더라? 그렇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하고 요 사건을 A사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식은 PA/B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 차근차근 계산하자. PB분의 PA 교 B. 자,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PB부터 제일 먼저 쉬운 거니까 PB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PA 교 B 구해보도록 할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B부터 구해보자. 자, 다시 말해서 B-A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그죠? 일단 전체 경우수부터 먼저 구해볼까? 전체 경우수.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다 약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구해두자.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고 더 이상 뭔가 바꾸는 건 없으니까 12C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 상황 속에서 B-A가 5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 1부터 12까지의 공이 있는데 내가 그 공 중에서 3개를 뽑았어. 그래서 그 3개를 내가 이렇게 놔둬볼게. A, B, C. 근데 이 A가 제일 작은 거긴 하지만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숫자 앞에 뭔가 놓일 수도 있고 안 놓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하나 이렇게 덩어리를 쳐볼게요. 그 다음 A랑 B, B는 확실히 A보다 크지만 둘이 사이에 없을 수도 있고 한 둘 사이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사이를 쳐놓을게. 그럼 마찬가지로 B랑 C 사이도 쳐놓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C도 제일 크긴 하지만 12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더 뒤에 있는 숫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요 사이에 있는 개수, 요 사이에 있는 개수, 요 사이에 있는 개수, 요 사이에 있는 개수. 이 전체 개수를 다 합치면 몇 개가 될까? A, B, C를 제외하고 총 9개가 되겠죠. 그치? 전체가 12개니까 A, B, C를 제외하면 총 9개의 개수들이 뭉쳐있게 될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B-A가 5 이상이라는 게 뭔 뜻인지를 지금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 A가 만약에 1이고 B가 만약에 6이라고 해봐. 그럼 둘은 차가 5가 되죠. 그죠? 그러면 1이라는 애가 있고 6이라는 애가 있을 때 그 사이에는 몇 개의 공이 들어가 있어? 1과 6 사이에 2, 3, 4, 5 총 몇 개? 4개의 공이 들어가 있네. 다시 말해서 B-A가 5라는 얘기는 이상인데 일단 5라고 생각해 볼게. B-A가 5라는 얘기는 그것보다 하나 작은 4만큼의 공이 요 사이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요 공의 개수를 생각해 봤을 때 B-A가 5 이상이라는 얘기는 요것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공의 개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니? 요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부터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볼 거야. 여기다 적용시켜 볼 거야. 자, 내가 이렇게 P, Q, R, S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이게 뭐냐면 P는 숫자 A보다 작은 개수야. P가. Q는 숫자 A랑 B 사이에 있는 공의 개수야. R은 숫자 B랑 C 사이에 있는 공의 개수고 S는 C보다 큰 공의 개수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2, 5, 10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요거는 공의 개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그치? 1, 0, 1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는 3, 4 있으니까 여기는 2개 있고요. 여기는 5랑 10 사이에 6, 7, 8, 9 총 몇 개 있어?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 12 2개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는 9개의 공의 개수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겠다.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는 전체가 공의 개수가 9개로 일정해야 되니까 9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PB, 다시 말해 B-A가 5 이상이라는 말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B랑 A의 사이의 Q 개수가 총 몇 개 이상? 아까 얘기했지? 한 개 적다고 했죠. 4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게 성립하면서 Q가 4 이상인 PQRS의 의미 아닌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그 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니까 우리가 많이 풀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P 더하기 얘를 Q 프라임 더하기 R 더하기 S로 바꾸면 되고요.
4 빼면 5 이런 식으로 되겠네. 요거 전체 개수 몇 개? 83개. 8, 7, 6, 3, 2, 1이니까 56가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따라서 PB의 확률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12C3 분의 56.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우리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아요. 얘랑 똑같이 생각을 할 건데 계산이 조금 더 많을 거야. 아무래도 좀 복잡하니까. 자, A 교 B를 살필 건데,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B-A가 5 이상이고, 자, B-A가 5 이상이고, 자, C-A가 10 이상이래요.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B-A가 5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경우였어. 다시 말해서 P 더하기 Q 더하기 R 더하기 S가 9이면서 Q가 4 이상이 돼야지 우리가 B-A가 5 이상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C-A가 10 이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야? 자, C-A는 요거예요. 요거. 그치?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공의 개수는 Q개, 그 다음에 B는 한 개죠. B라는 숫자 하나, 그 다음에 R이라는 공의 개수. 다시 말해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C-A가 10 이상이란 얘기는 Q, 그 다음에 B, R. 자, 얘가 A랑 B 사이의 공의 개수, 그냥 공 B, 그 다음에 B랑 C 사이의 공의 개수. 그쵸? 그게 몇 이상? 9 이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아까 전에 이거는 1 하나 적어진다고 했었어. 공의 개수는 1 하나 적어진다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1 적어지는 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따라서 얘를 분석해보면 여기다가 뭐라고 더 추가 조건이 붙어야 돼? Q 더하기 R 1 넘어가면 8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건이 더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 Q가 4 이상이니까 P랑 Q랑 R이랑 S는 다 0 이상인 애들이에요. 0이 될 수도 있어. 얘네들 0 되는 거 가능이야. 자, 그러면 P 더하기 Q가 4 이상이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Q 프라임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다 Q 프라임으로 바꿔줄게. Q 프라임은 0 이상. 그죠? 얘는 Q 프라임 더하기 R이 4 이상이 되네요. 다 4씩 뺐으니까. 그죠? 우리 중복조합 문제 할 때 다 이렇게 풀잖아.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봐봐. Q 프라임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랬을 때 Q 프라임 더하기 R이 4 이상이 돼야 돼. 근데 Q 프라임 더하기 R이 요 모양이잖아. 요게 요 모양이랑 똑같잖아. 그죠? 근데 전체가 합이 5야. 근데 얘가 4 이상이니까 얘가 4인 경우, 5인 경우밖에 없겠네. 따라서 첫 번째 Q 프라임 더하기 R이 4인 경우랑 두 번째 우리 Q 프라임 더하기 R이 5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Q 프라임 더하기 R이 4라면 얘를 만족하는 QR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5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Q 프라임 더하기 R이 4가 됐을 때 P 더하기 S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P 더하기 S는 1을 만족하는 PS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그죠? 2C1이니까 2개. 그래서 여기 5 곱하기 2, 10가지가 되겠네요. 괜찮니? 자, 얘 한번 볼게요. Q 프라임 더하기 R이 5니까 Q 프라임과 R의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그렇죠? 6개. 근데 Q 프라임 더하기 R이 5가 되면 P 더하기 S는 얼마니까? 0이니까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6 곱하기 1. 당연히 경우를 나눴으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개? 16가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마지막 계산해 봅시다. 어차피 11C3은 다 약분될 거니까 그냥 분자만 적어줄게. 56. 저건 얼마? 16. 그러면 8로 약분이 되나? 2분의 7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P 더하기 Q의 순서쌍, P 더하기 Q의 합인가? 그러면 답은 9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뭐에 대한 상황이다? 그렇지. 중복 조합에 대한 상황이다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야. 그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만 주의해야 될 거 일식 작아진다는 거. 어디 갔지? 아까 했듯이 일식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해 주면 돼. 요것도 일식 작아진 거. 일식 작아지는 것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중복조합 계산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는 건 맞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당장 수능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토대로 앞으로 수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통 요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총평은 내가 나중에 따로 올리겠지만 수원수투 확통 잘 정리하셔가지고 9월에 그리고 수능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